평양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소식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1월 초 신년 공연 당시만 해도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딸이 함께 등장한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지도자의 건강함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직후 불과 며칠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취를 감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가끔 23주가량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뒤에 다시 등장해 건재하다는 이미지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 주 정도면 일시적 휴식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토록 장기간 잠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지도자가 자리를 오래 비운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모든 결정과 권력이 사실상 단일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장 시찰조차도 지도자의 현지 지도로 선전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며칠 이상 보이지 않으면 내부 인사들도 자연스레 불안감을 느끼고 여러 소문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실제로 평양 내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각하게 아프다더라라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북한 매체가 행사 소식을 전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거나 아예 등장 장면 자체를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감췄던 적은 있으나 그 시기에는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편집해서라도 지도자는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흔한 기록 화면조차 거의 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과거 장면이라도 섣불리 재활용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아예 우회적인 방식으로 무마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자 유력한 2인자로 여겨졌던 김여정 부부장도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김여정 부부장이 대회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행사장에 대신 나오는 식으로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마저 소식이 끊긴 상태입니다. 평양 내부 정보를 조금 더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체제 내부의 권력 균형을 흔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법 많습니다. 사실 북한은 현재 여러모로 쉽지 않은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완화될 기미가 없고 코로나 이후 계속된 봉쇄로 주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때 곡물을 들여오지 못하면 식량 부족 사태가 가중되고 환율 불안정이나 무역 정체도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내부 상황이 악화되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적절한 시점에 지도자가 직접 나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하는데 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체제 동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보통 이런 내부 혼란을 외부 도발이나 무력 시위로 덮으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도 당국은 이를 최대한 숨기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위원장이 쓰러지면서 김정은 후계 구도가 예상보다 빨리 대중에게 노출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김정은 위원장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권력 공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김평일이라는 인물이 다시 거론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김일성 직계 후손으로 예전에는 멀리 해외로 나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평양에 복귀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백두혈통을 내세우려는 군부나 당 간부들 입장에서 김평일은 일종의 대안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권력층이 쉽게 통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 체제 속에서 자리 잡은 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시 입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발언이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 등이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북한이 이렇게 전면 잠적할 때
곧바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단번에 존재감을 과시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뚜렷한 대응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의료진을 급히 보냈다는 소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에 중국이 개입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체제라 얼마든지 내부 정황을 꽁꽁 숨길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매체 보도를 하면서 해외에는 별일 아니다라고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아무리 밀실에서 움직여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과거에는 23주만 지나도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활동 사진을 공개하거나 김여정 부부장이 대신 성명을 발표해 내부 결속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달이 훌쩍 넘었고 둘 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화되면 북한도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건강을 회복한 뒤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 북한 매체는 그동안의 소문을 일거에 적대 세력의 음해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자꾸 늦춰질수록 군부나 당 내부에서 이대로 두면 곤란하다는 우려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 나서려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매체들이 최근 지도자를 호명하는 빈도를 현저히 줄였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몇 번이고 언급하며 기사 전반을 채웠는데 요즘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이나 국가방역 강화 정도의 일반 논조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찬양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만큼 내부 혼선이 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23주 더 이어진다면 외부에서 확신을 갖고 중태설을 언급하기 시작할 것이고 내부에서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억지로라도 공개하든지 혹은 내부적으로 권력 재편 논의를 가시화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 공백을 아무 일 없다는 듯 장기간 끌고 가는 건 체제 특성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평양발 소문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쓰러졌고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대체로 무게를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은 받았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 또 일부는 평양의 어딘가에 머무르며 치료 중이라고도 합니다. 확실한 건 예전과 다르게 지나치게 긴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북한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장기 부재가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무언가 움직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복귀를 알리며 과거처럼 악성 루머를 일축할지 아니면 내부 권력 지형이 새롭게 형성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민들은 당분간 여러 긴장과 불안을 체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정보가 단절된 사회이기에 실제 진실이 밖으로 드러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의 전개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평양 내부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의외로 외교 공관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때로는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무역 대표부의 동선이 내부 정세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되곤 합니다. 예컨대 러시아 대사관은 평양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거대한 감시 장비나 안테나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통은 외교 업무 차원에서 평양 곳곳을 관찰하는 수준으로 그치지만 이번에는 대사관 안팎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러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다면 러시아 측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 직원 일부가 최근 여러 차례 평양 고위 간부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보통 이런 접촉은 사전에 조율된 의전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이를 최대한 막으려 했지만 러시아 측이 직간접적인 확인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나 후계 구도와 관련해 추가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중국 쪽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중국 의료진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여러 경로로 전해졌는데, 평양 순안공항 부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에서 온 특정 항공편이 이착륙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원래라면 북중 간 화물 수송이나 교역 관련 비행일 수도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행기 크기나 탑승 인원 구성이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잠적 소문이 한창 퍼지던 1월 중순 무렵과 정확히 겹칩니다. 물론 중국 측은 일절 공식 언급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위중한 상태라면 유사시 안정화 역할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쓰러졌을 때도 중국 의료진 일부가 극비리에 평양을 다녀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복기해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황 역시 예사롭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서방권 대사관들의 동향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양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몇몇 유럽 국가들이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조용한 외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 외교관들이 평양 시내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거점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외교 행사나 문화 교류 활동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 대사관 직원들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거의 중단한 채 대사관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보건방역 조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에서 뭔가 의중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 교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와중에도 평양 안에서만 아름아름 통하는 소문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받았는지, 혹은 회복 중이긴 하지만 아직 거동이 어렵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간부들은 중국 의료진이 수술을 돕고 있지만 차도가 크게 없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곧 회복해서 나올 것이니 괜한 추측이 많다고 일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확신할 만한 증거를 내놓진 못하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중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한편 북한 내부 매체들의 편집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면 지도자 흔적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4일 전에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했을 때도 과거라면 장성들과 함께 활짝 웃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곧바로 노동신문 일면을 장식했을 텐데, 이제는 미사일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등장했죠. 김정은 동지께서 참관하였다는 단문이 있긴 했으나 정면 사진은 물론이고 음성이나 활동 영상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아직 우리 지도자는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려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군부든 당 간부든 누구든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는 워낙 철저하게 1인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섣불리 지도자가 공백 상태다라고 인정했다간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김여정 부부장이 임시로 대리 통치를 한다 해도 내부에서 완벽한 합의를 이뤄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등용된 인물들과 전통적 군부, 세력 사이의 알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됩니다. 이런 권력 공백은 불안정성을 키우며 동시에 북한 밖에서도 불확실성을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 군사적 긴장이 언제든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부 강경파가 안팎의 시선을 돌리려고 무리한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외부와 대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시간을 벌려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지금 같은 상태가 오래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여기고 물밑에서 북한 권력자들과 접촉을 시도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재가 체제 내부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점입니다. 회복 중이라면 영상 공개라도 해서
아직 건재하다는 걸 어필해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후계 체계 혹은 대리 권한을 정식으로 선언해야만 할 텐데, 지금까지는 둘 다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민 입장에서는 이미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채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향식 경제계획이나 배급 체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북한 체제가 워낙 공포 정치를 오래 해왔으니 어지간한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문제는 아무리 철저한 통제 체제라 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기나긴 장기 잠적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수령이 왜 안 나타나지? 라는 의문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식량 공급이나 외화벌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내부 동요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곧 돌아온다면 예전처럼 그냥 한번 쉬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정리되겠지만, 벌써 한 달 이상의 공백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무리수가 따릅니다. 공개 행사에 얼굴을 전혀 비추지 않은 기간이 이렇게 길었던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의료진 파견설과 외교 공관들의 비상대응 같은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단순 휴식이나 체중 감량 정도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면 평양이 평소보다 훨씬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 열중하자는 구호만 외쳐대지만, 내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 상황과 이후 행보를 둘러싸고 각종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중일 것입니다. 당장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가 확실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한계에 이르면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공식 선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는 것은 북한 내부의 대체 권력 가능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과연 누가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지만, 그녀가 과연 군부와 간부 전반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은 오랫동안 남성 위주의 권력 구조가 유지되어 왔고,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방식에 적응해온 군부 내 강경 세력들이 그녀를 수월히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새롭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김평일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직계라는 상징성이 있어 만약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세력이 힘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김평일을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평일은 과거 유럽 외교관으로 나가 있어 비교적 오랫동안 북한 권력 중심부에서 멀어졌지만, 몇 년 전부터 평양 복귀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가 어떤 직함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공식 발표가 없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커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건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군부 내 실세들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쥐는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백두혈통이라는 수령 우상화 기반이 매우 견고하기에 군부가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는 있더라도 무혈통 지도자를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군부가 어느 혈통 인물을 간판처럼 내세워 실제 정치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때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카드가 김평일이든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 김주애든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든 간에 결국은 상징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정작 이런 권력 재편 논의가 분명히 오가고 있더라도 북한 당국은 절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위대한 수령의 현지지도 보도를 기다리며 당국의 공식 발표를 신뢰하거나 혹은 속으로만 의심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언론 통제는 워낙 철저하여 지도자가 한 달 넘게 모습을 안 보인다 해도 겉으로는 큰 동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길어지는 침묵에 대해 책임감 있는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간부들끼리라도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의구심이 쌓이면
권력 내부에 알력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부 혼란은 곧바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배급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농업 문제나 공장, 활성화 같은 경제 이슈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야만 간부들이 그 지시를 받아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지방 간부들은 독단적 결정을 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각자의 지역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 권위가 약해지면 공적 분배가 흔들리고 시장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 주민에게 집중됩니다. 이런 국면에선 외부의 존재도 변수가 됩니다. 북중 국경을 통해 밀수나 물자 이동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시장에 숨통이 트일 텐데 최근 평양 내 권력 공백 조짐이 감지되자 중국 쪽에서도 쉽게 국경 개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칫 내부 권력 투쟁으로 정세가 급변할 경우 중국도 국경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국경이 꽁꽁 닫혀 있다 해도 물밑에서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는 게 사실인데 지금처럼 평양 최고 위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브로커들도 선뜻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군사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내부 결속을 위해 연이어 무력 시위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해안포 발사 같은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체제가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남한과 국제사회에 과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내리지 못한다면 군부가 자발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지휘 체계가 마비된 채 유지 명령 자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양을 출입하던 해외 사업가나 외교관들 역시 상당수가 이미 철수를 하거나 체류 중이더라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보통 북한 내부의 정치적 위험도가 올라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전후에도 외국 대사관들이 급히 대피 매뉴얼을 점검하고 국경 지역에서 물류 대기 상태를 계속 확인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때도 평소처럼 조용하던 평양이 갑자기 숙연해진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공식 발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치료 중이라고 시인하거나 후계 구도를 정비한다는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체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에 지도자의 건강 이상을 공개하는 일은 체제 붕괴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태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저 애매한 보도를 하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사안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언제쯤 공식 석상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끝내 복귀하지 못한 채 대체 권력이 부상하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로 귀결됩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회복해 건재함을 보인다면 기존 소문을 일축하며 다시금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순을 밟기엔 이번 잠적이 너무 길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미 주변국이나 내부 간부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고 똑같은 우상화 프로세스가 과연 예전처럼 먹혀들지 의문이라는 거죠. 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정상 업무를 보기 어렵다면 군부나 당 핵심 인사들이 나름의 합의를 통해 새 질서를 마련해야 할 텐데 그 합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노선, 국방을 우선시하는 강경 노선, 경제 회복을 중시하는 실용 노선 등이 서로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가진 특성상 일정 수준의 공포 정치와 감시 체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권력이 분산되면 통제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 내부 인사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더더욱 탐색전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이런 고위층 다툼이나 잠적 사태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고를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한반도 전체 관점에서도 이 문제가 단순히 북한만의 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안보와 경제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혹은 러시아 등 간에 지금 북한이 무언가 불안정하다는 시그널을 주면 예의주시를 강화하게 되고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제사회가 북한 동향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이 회복되어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을 보일 가능성 혹은 이대로 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장기간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 두 갈래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형국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잠적이 길어지면 후계 구도든 권력 이양이든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할 텐데 북한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상황을 더욱 긴장감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장마당 분위기를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잠적이 심상찮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방으로 갈수록 중앙 지시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 공장이나 농장의 간부들이 상부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로 필수 물자나 식량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겁니다. 이럴 때 북한 체제라면 보통 최고 지도자 친필 교시나 특별 지시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지시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간부들은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령님이 자리를 오래 비우시는 모양이다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북한 당국은 여전히 언론 매체를 틀어쥐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억측이나 소문까지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마당이 얼어붙는 기색도 감지됩니다. 장마당은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과 식량을 주로 구하는 공간이니만큼 여기서 시장 가격 동향을 보면 내부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쌀이나 옥수수 같은 기초 식량 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출렁인다면 배급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일부 국경 지역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쌀 가격도 예전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당장 식량이 급하기에 모아둔 외화를 풀어서라도 식품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장마당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부 권력층이 이득을 취하려 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상위 간부들이 밀수 루트나 국영상점 물량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키면 가격이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잠적하기 전에는 그래도 비공개 지시나 감찰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이뤄졌는데 지금은 체계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국이 특별 단속반을 파견해도 그 위에 있는 큰 손들과 연계되면 사실상 대대적인 단속이 어려워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 전반이 불안해질 때 북한 당국이 늘 동원해온 방식은 강경한 사상 교양과 보위부 감시 강화입니다. 지도자 부재를 거론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역 혐의를 씌워 처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민들의 불만이나 의문은 음성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잠시 치료 중이니
동요 말라 정도의 발표라도 해주면 의문이 조금 잦아들 텐데 아무 언급이 없으니 오히려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셈입니다. 탈북자 커뮤니티나 국경을 통해 연락이 닿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평양 시내 분위기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고위급 간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의 긴장감이 점점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간부들도 각자 자기 파벌이나 안전지대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합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숙청되면 그 라인에 있던 인물들까지 같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를 권력 재편에 대비하려고 바삐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한 내부 사정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니 군사적 충돌이나 남북 갈등이 의도치 않게 커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 지도부가 내부 결속을 다지려면 옛날처럼 대남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휘 계통이 마비된 상태라면 이를 주도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 보여주면서 외부의 관심을 돌리고자 할 수도 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효과가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의 신호를 보내면서도 물밑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지만 북한이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맞대응 메시지를 내놓아 상황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김정은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역시 이 문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북한과의 정상 외교나 경제 협력을 강조했을 텐데 요즘은 내부 언론에서 북한 관련 이슈를 크게 다루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실제 상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겁니다. 중국이 비공식적으로라도 평양에 의료진을 파견했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확실치 않은 수준의 정보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부재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는 한 주민 불안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당 물가가 들썩이고 지방 간부들이 상부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사업이 정체된다면 주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틈을 타 특정 권력 집단이 사적 이익을 취하려 들면 시장 왜곡이 심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지도자 부재가 북한 체제 전반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아직 쿠데타나 체제 붕괴 같은 단어를 쓰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높은 간부들 사이에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무거운 고민이 오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기로에서 북한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재등장할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음 며칠 혹은 몇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관련된 보도를 다시금 내놓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외 적대 세력에 맞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을 통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지도자가 군간부들과 함께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며 활짝 웃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 흔한 사진도 없이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이라 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무기를 과시하는 건 대개 내부 결속을 유도하는 목적이 큰데 정작 최고 지도자의 부재가 뚜렷해지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 남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역시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남북 대화나 교류에 대해 강경과 온건 사이를 오가며 방침이 명확치 않았는데 북한 내부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사실상 접촉 창구도 마땅치 않게 됩니다. 설령 남북 모두 대화를 원한다 해도 북한이 의사결정 창구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면 진전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내부적으로 불안정할수록 돌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어느 쪽도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 여부가 곧바로 북한의 미래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복귀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통치를 주도한다면 내부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미 커져버린 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당한 강경 정책이나 이벤트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달 이상 추가로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껏 누적된 이상 징후가 더는 은폐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정상 업무를 못 본다는 분위기가 공공연해질 겁니다. 군부가 주도하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나서든 새로운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든 내부 권력 구도가 재편된다면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보위부 체계나 숙청 문화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결국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문제와 식량난이 이미 심각한데 권력 투쟁까지 겹치면 장마당마저 완전히 마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 시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국경지대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양 고위층과 접촉해온 중국 측 인사들도 북한이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로 중심이 비어 보이는 건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 때도 공식 사망 발표가 있기 전부터 내부 간부들이 묘한 기류 속에 일단 각자 위치를 지키려 애썼는데 지금은 군사 경제적 상황까지 훨씬 더 열악하므로 전체적인 긴장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북한 내부에서 그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복한 모습을 보이거나 적어도 근접 측근들이 대리 통치를 공식화해야 내부 균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낌새가 없고 북한 매체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23주 이상 더 끌면 북한 체제 특성상 일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그 과정을 주시하며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건재하지 않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즉각 대책회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자신의 국경 안정을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나 협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이야말로 남한도 안보 및 외교 채널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잠적이 불러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 내부 정치가 흔들리면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큰 변동성을 띨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체제를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실제 어떻게 마무리되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장기 잠적이 북한 권력 구조 전반에 큰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특정 기간 동안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 간부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와 안전을 재점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는 새로운 줄을 잡거나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충성 경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건은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 언제든 최고 지도자가 부재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또다시 지도자가 위중설에 휩싸였으니 간부들은 전례가 반복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를 비롯해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곳곳에서 무언가 대비책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 입장에선 이런 일들이 체제 단합과 충성을 위한 계기로 이어지길 바라겠지만 때로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역사에서 흔히 보이는 일입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만약 후계 구도나 대체 권력에 대한 토론이 가시화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북한 매체들도 이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적대 세력을 엄벌하겠다는 식의 언급을 하거나 혹은 아주 제한적인 영상을 공개해 지도자가 국가 운영을 지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 달 넘게 실질적인 활동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사례는 전례가 드물기에 단순 과거 화면만 재탕해서는 의혹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동안 북한이 미약하게나마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지도자가 부재해도 국방력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뒷모습, 사진이나 이름만 짧게 언급된 기사 정도로는 더는 충분한 선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적으로 대외 담화를 내놓으면 내부적으로 지도자, 대리에 대한 간접적 승인이라도 확인할 텐데 그녀까지도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생존의 문제가 더 절박합니다. 장마당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환율이 들쭉날쭉하면 생활이 한층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평양이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런 구심점이 사라지면 일선 간부들도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해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 인권 문제, 전반적 식량난 등을 우려하지만 내부 주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어느 누구도 마땅히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정부 상태 같은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태가 길어질수록 북한 당국도 더는 숨기지 못할 임계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복귀를 선언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더 두고 회복 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울지 그 선택은 결국 내부 권력 관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군부나 당 간부 입장에서도 지도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권위가 크게 손상될까 걱정이 클 것이고 그렇다고 무한정 대리 체제만 끌고 가기엔 체제 유지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회복하지 못하고 실제로 위중한 상태라면 북한은 언젠가 후계자나 새로운 지도체제를 공표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한 한 과거의 백두혈통 선전 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문제도 남습니다. 김평일이나 김여정 혹은 그 외 인물이든 누구든 백두혈통이라는 명분을 내걸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서 내부에서 치열한 이견 조율과 보위부의 감시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 한반도 정세는 상당 기간 불안정성을 안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와도 이미 부재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체제 균열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완벽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언제 또 지도자가 쓰러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간부들 사이에 잔존하게 됩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정책 혼선과 개인적 줄서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공식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확연히 회복되거나 아니면 체제 내부에서 상징적인 후계 선언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는 최소한 해야 할 텐데 당국이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은 어떻게 흘러가나 불안해하고 있고 남북 관계나 동북아 외교도 그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디 그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특성상 내부 권력 교체나 지도자, 건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제사회를 놀라게 해왔던 전례를 보면 지금의 긴장감이 쉽게 풀리진 않을 듯합니다. 북한이 조용히 모든 것을 수습하고 다시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한 번 큰 공백을 경험한 이상 과연 그 정상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더 생생한 북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